네, 북한이 공중 점화라 불리는 새로운 발사 기술을 적용한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그 지대공 미사일에 공중 점화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공중 점화 기술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제 공중 점화 기술 관련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북한이 이 시점에 왜 이것을 공개하면서 주장하고 나섰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지요. 네. 최근 김정은이가 며칠 동안 공식 석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또 매체에서도 김정은의 동정을 공개하지 않아서 과연 왜 안 나오는가라고 궁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걸 공개를 오늘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형 기술을 통해서 반항공 요격 체계를 이제 갖췄다. 역량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특히 한미연합연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억제와 응징 가능성, 그런 역량을 그동안 과시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일련의 반발 조치를 취했는데 오늘 이렇게 신형, 다시 말씀드려서 공중 점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공중 점화 기술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점화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공중에서 점화돼서 점화된 상태에서 방향을 찾아서 날아가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어로는 콜드 론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중에서 점화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북한의 주장대로 이 공중 점화 이 기술을 적용한 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 정말 갖췄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북한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북한이 이런 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실제 갖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선제 타격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전을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또 유사시에 이 적용을 할 텐데 북한의 그런 역량의 발전, 다시 말하면 지대공 미사일의 역량의 발전을 염두에 둔 우리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북한 주장이 이제 뭐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좀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보시는지, 뭐 일각에서는 뭐 우리 군의 그 전투기를 뭐 겨냥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F-15K를 비롯해서 우리의 전투기와 미군 전투기가 연합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주요 지휘부 또 미사일 기지 정밀 타격 연습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했고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하늘을 마음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역시 우리는 아직 북한의 이 방공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소위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항공기 F-15라든지 우리의 전투기들이 북한 영공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게 될 때 이 지금 신형 그럴 때 위협이 이 대공 미사일에 대한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그 공중 점화 기술이 그 SLBM 그 잠수함 탄도 미사일에도 적용이 되는 기술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면 더 위협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아주 야심차게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 조기에 전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미국 워싱턴까지도 SLBM을 가져가서 타격하는 그런 영상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오늘 북한이 발표한 대로
공중에서 점화하는 기술은 SLBM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콜드 런칭.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잠수함 발사관에서 그대로 사출돼 가지고 공중에서 점화돼 가지고 날아가는 그대로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그만큼 SLBM의 전력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김정은이 직접 그 발사를 지휘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좀 직접 나섰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김정은은 연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그동안 꾸준히 보여왔어요. 핵탄두 모형을 공개하고 재진입 기술을 과시하고 고체 연료 분사 기술을 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핵탄두와 우리의 미사일은 서울과 일본은 물론이고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우리를 가볍게 보지 마라.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도 과시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 역시 지대공 미사일은 북한 영공을 대한민국 전투기와 미국 어떤 자산이 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보여주고 싶은 직접 지휘하고 또 그것을 북한 관련 기술자와 또는 북한 군에 대한 격려 그런 차원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정은이 또 직접 지휘하는 거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 핵무기도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빙성 있다고 보시나요? 예, 사실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 또 프랑스, 영국 이런 주요 국가들의 모든 핵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 다시 말해 핵 가방을 이 개봉해서 그걸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군 특수권자에게 있는 것이죠. 역시 북한도 김정은이가 최고 권력자로서 만약에 핵무기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김정은의 권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일반 정규 무력 외에 별도로 김정은이가 직접 관장하고 지휘하는 별도의 지휘 라인을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김정일 시대 때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걸로 보시는 그렇죠.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그 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노력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 대북 제재의 실효성 더 높아질 것으로 보시나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고 정말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려면 이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중국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또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의구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으로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것은 고무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마 그것은 자기들이 적당히 하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그냥 뭐 대충 한다면 지켜보는 눈이 많겠죠. 눈이 많고 또 미국이 지금 발효한 대북 제재 법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그 제재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보다는 중국 스스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국제사회의 중국의 역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 주석이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역시 북한이 연일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국제사회의 요구를 지금 들어주지 않을 태세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5차 핵실험이라든지 네.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걸 공언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이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중국을 비난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이번에 4차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그동안 중국이 북한 입장에 서서 유엔의 제재 결의 때마다 네. 두둔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랬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고 네. 또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서운할 수 있겠죠. 네. 얼마 전에 북한 내부 문건이 노출이 됐는데 네. 중국을 해경량으로 타격을 해라 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긴 그런 적개심이 담겨져 있는 네.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관영 매체에서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과연 앞으로 북한이 계속 그런 입장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전환할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향후 북중 관계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좀 예견하시나요? 그것은 북한의 선택의 여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공언한 대로 추가 핵실험이나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극단적인 도발을 한다면 북중 관계 개선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네. 그런 걸 자제하는 전제하에 이번 5월 초에 있을 7차 당대회에 중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을 하고 중국이 또 북한의 요청에 화답을 해서 거기에 방문을 해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면 북중 관계에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없는 한 북중 관계의 정상적인 복원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사흘째 GPS 교란을 우리 측을 향해서 계속해서 쏘고 있거든요. 우리 측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러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은 그동안 특히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역시 GPS는 GPS 그런 교란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의 장비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어민들 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 피로증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그런 속내를 가지고 아마 이것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테러라든지 다른 형태의 도발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다음 달 당대회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북한의 그런 여러 도발 행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김정은으로서는 어떠한 압박과 제재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당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승리한 승리자로서 축하받으면서 당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 그걸 위해서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거나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